안녕하세요. EMW 리헵 대표 앨리스 정입니다. 오늘은 병원 내 의사소통 및 감염 관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진단명과 환자의 성향에 따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대화 스킬을 익히는 것이 목적이고요. 병원 내 필수 감염 관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환자분과 치료사 여러분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학습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의 질환별 특정 진단군에 따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화를 진행해 나갈 것인지 학습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환자와 보호자를 여러분들께서 대면하실 때 보다 전문가답게 대화를 리드하는 방식, 그리고 적절한 행동 지침을 습득하시고 마지막으로 병원 내 필수 감염 관리에 대한 기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겠습니다. 강의 목차를 보시면요. 6가지의 토픽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는 1번, 질환별에 따른 의사소통법, 2번, 특정 진단군에 따른 치료적 인터뷰 특성, 그리고 4번, 어려운 환자, 그리고 보호자의 7가지 유형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대처 기술이 이 강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번 주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이 신체적, 시각적, 언어적, 청각적, 인지적 손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가며 환자와 인터뷰를 진행해야 될까요? 신체적 손상의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 환자와 그리고 침상생활 환자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고요. 시각적 손상에서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시력자, 즉 약시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시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심령 상태가 있는데 본 강의에서는 후자 케이스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환별 의사소통법에서는 투두 리스트와 나 투두 리스트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휠체어 사용 환자 인터뷰 하실 때는요. 투두 리스트에서 2가지 사항을 기억하시면 되세요. 치료사가 의자에 앉아서 환자의 앉은 키에 눈높이를 맞추어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치료사의 앉은 키가 큰 경우에는요. 환자가 치료사를 쳐다보기 위해서 고개를 들지 않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두 리스트의 경우에는요. 치료사가 이제 선 상태에서 환자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대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침상생활 환자 경우인데요. 여기서는 4가지의 투두 리스트를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 전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환자분은 왜 침상생활을 하실까요? 수술이나 만성적 질환 등으로 침상생활을 하는 이유 등 이유는 다양하겠죠. 그 점을 이해하시면서 다음 강의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침상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갑자기 체위 변경, 즉 누운 상태에서 앉게 되면요.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을 해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누워있는 환자가 앉게 되면, 즉 체위 변경을 하게 되면요. 어지러움증을 꼭 환자분이랑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환자분이 어지러움증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운동을 시행하시고요. 또는 침대 머리 부분 각도를 이렇게 조정해서 약간 환자분이 경사진 상태로 누우신 상태에서 대화를 하실 수 있도록 침대의 각도를 조절하시면 좋습니다. 2번째, 목이나 허리 골절 환자의 경우에는요. 보통 이 브레이스 같은 보조기를 착용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골절의 경우에는요.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8주에서 10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8주, 10주 정도 브레이스를 착용하시게 되고 착용 기간 금기 사항으로는요. 골절 영역의 부위를 이렇게 트위스팅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골절로 인한 환자하고 대화를 하시게 되면요. 치료사가 환자 옆에서 대화를 하시는 게 아니라 병원 침대 끝머리에 서서 환자를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호흡곤란 환자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건데요. 호흡곤란 환자의 경우는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시기,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몸의 자세,
그리고 얼마나 호흡곤란을 심하게 느끼는지 이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몸의 자세에 따라서 호흡곤란 소견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제 폐나 심장의 문제로 호흡곤란이 많이 발생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를 한번 볼게요. 폐로 인한 호흡곤란 환자, 즉 만성 폐쇄성 폐질환 또는 폐절제소 환자의 경우에는요, 보통 침상을 세우지 않고 누운 상태, supine 자세에서 대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들은요, 앉으면은 호흡이 힘들어지고 누운 상태에서 호흡이 편안하게 느끼세요. 그래서 이런 호흡을 편평호흡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심장 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 같은 경우는요, 보통은 이 심부전증이 대표적인 진단명인데요. 심부전증은 심장병의 종착역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모든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누우면 호흡곤란이 심해지고요. 앉거나 몸을 앞으로 이렇게 숙이면 호흡곤란이 덜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침상을 한 45도 각도로 세워서 환자분과 대화하시면은 환자분이 보다 치료사분들과 편하게 대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호흡의 양상을 기자호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학적 용어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투두 리스트에서는요, 기억하셔야 될 사항은 한 가지예요. 환자분의 혈압이나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이거나요, 어지러움증이나 통증을 호소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갑작스럽게 체위 변경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환자분한테 물어보시고 동의를 얻으신 다음에 체위 변경할 수 있도록 침상의 이제 머리나 다리 부분에 각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분에서 질환병 손상에 따라 대화하는 자세, 대화하는 위치,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 학습을 하셨다면 두 번째 주제에서는 특정 진단군에 따른 치료적 인터뷰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가지 진단군을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신경계, 정형외과, 심혈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상 환자를 대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치료적 인터뷰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질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심질환은 보통 만성 질환으로 많이 가죠.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숨이 많이 가쁘고 피로감도 굉장히 쉽게 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이 샤워를 하는 경우가 힘든 경우도 있고요. 바지 한 개를 입고 벗는데 숨이 차오르세요. 이런 심혈관계 환자분들은 보통 심혈관계 이 질환의 발병 시기를 확인하시고요. 이런 심질환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일, 레저, 직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보다 홀리스틱한 관점에서 만성 질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SOB, 즉 shortness of breath, 숨 가쁨 현상이라든지 feeling tired all the time, 만성 피로증, 스트레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런 증상들에 대한 본인의 대처 기술, 이런 코핑 스트래터지 기술들이 있는지 치료적 인터뷰를 하실 때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교육을 치료사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환자분하고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만성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 스스로가 본인의 수행 능력에 대한 제한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정형외과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환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